이거 해주고 질문 받을 테니까. 아니면 이거 개념 설명 들어도 됩니다. 자, 125페이지. 를 가지고 말하는 거지. 자,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가지는데 어디서? 극소값은 0과 1 사이에서, 극대값은 1보다 큰 범위에서 극대극소를 가진다. 이해되니? 이해되냐고? 자, 그럼 극소를 가지는 x의 값을 알파, 극대를 가지는 x의 값을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결국 얘는 알파가 0과 1 사이, 베타는 1보다 크다. 자, 그럼 극대극소를 가지는 x의 값은 어떻게 구하니, 지아야? 네? 극대극소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해? 그 도함수가 0이 되는 그렇지. 도함수가 0이 되는 x의 값이 극점이겠지, 그지? 자, 프라임 x 불러. 마이너스 3x 제곱 2a 말이 손보다 느리면 안 됩니다. 제 손이 음속도 아니고. 여러분, 얘가 뭐 되는가? 0이 되는 x의 값이 바로 뭐가 된다? 극대극소의 x 값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은 뭐야? 2차 방정식이네.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x, 그 극대극소 x야. 얼마? 알파와 베타라. 맞네. 근데 이 근이 하나는 0과 1, 하나는 1보다 크다는 거지.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근의 위치. 여기서부터는 1학년 과정이죠. 2차 방정식이 두 식을 가지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는 0과 1 사이에 생기고 하나는 1보다 크게 생기도록 하라 라는 문제네. 그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과의 교점이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이지, 그지? 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는 0과 1 사이니까 이런 식으로, 베타는 1보다 커요. 이런 위치에 두 근을 가지고 근의 분리, 근분리 문제.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놓고 근분리는 어떻게? 이 그래프를 보고 첫 번째 판별식은 어떻게 돼야 돼? 두 번째 경계값에서의 함수값. 이번에 경계값이 0과 1 사이 1보다 클 때니까 1일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0일 때 함수값. 세 범위. 그 다음 세 번째가 대칭축의 위치. 세 가지를 따져야 돼. 이 패턴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3차의 극대극소를 가지는 극점의 x좌표가 나와 있으니 그 x좌표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극대극소의 x좌표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되는 거니까 도함수가 0이다라는 방정식.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극소와 극대가 하나는 어디에? 0과 1 사이, 하나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결국 결론은 도함수로 만들어진 2차 방정식, 즉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근은 0과 1 사이에, 한 근은 1보다 큰 부분에 생기도록 하라 라는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로. 근의 위치가 정해졌다고, 지정되어 있다고.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생기도록 만들라는 문제.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그 근의 위치에 맞게끔 그래프 그려놓고 이 그래프를 보고 세 가지를 따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판별식, 두 번째가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의 범위, 세 번째가 대칭축의 위치. 이 세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무엇을 따져야 되는지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 근은 0과 1 사이, 한 근은 1보다 크게 되려면 원래 세 개 다 따져야 되는데 두 근의 조건이 어떠니 지금? 하나는 0과 1 사이고 하나는 1보다 크다라고 했지, 그지? 두 근의 위치가 다르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두 근 모두 0과 1 사이다. 이러면 두 근의 조건이 똑같지, 그지? 그럴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다 따져야 됩니다. 하나로 똑같으면 안 되는데 지금처럼 근의 조건이 다를 때 하나는 0과 1 사이고 하나는 1보다 크다. 근의 조건이 다를 때는 두 번째 것만 따지시면 됩니다. 원래는 세 가지 다 따져서 나오는 A의 범위의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그 공통범위를 구해보면 얘의 범위로 나온다고. 공통범위. 뭐 말인지 이해되니? 자, 우리는 지금 fx의 그래프를 따지는 게 아니라 f'x의 그래프를 따지는 겁니다. f'이 0이 되는 값입니다. 이해되니?
그럼 F'의 함수값, 경계값 0일 때 함수값과 1일 때 함수값 F'에다가 0 대입하면 A 1 대입하면 얼마니? 3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이 그래프에서 보면 어떻게 돼야 돼? 1일 때 함수값은 음수 0일 때 함수값은 양수해야 돼. 얘가 음수고 얘는 양수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시면 그럼 이제 2차 공식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첫 번째 얘를 풀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분 반응이 바뀌고 2, 1, 3, 1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붙이면 2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이 0보다 크다니까 경계값이 2분의 3과 마이너스 1인데 0보다 크면 바깥 범위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2분의 3보다는 크다. 2차 부등식은 1학년 반응이죠. 근데 이 범위는 얘고 두 번째 범위는 뭐보다 A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두 개 무슨 범위? 동 범위. 이게 답이에요. 0보다 크면서 얘를 만족하는 그럼 얘는 안 되네. 0보다 크다와 2분의 3보다 크다는 결국 A가 2분의 3보다 크다. 이해되니? 결국 극점은 반드시 뭐를 따진다? 도함수. 도함수가 0이 된다. 도함수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극점의 x좌표가 된다. 그 x좌표의 위치가 표현되어 있으니 도함수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가 주어진 거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에 관한 문제. 이렇게 이 패턴으로 풀어요. 2번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 4차도 마찬가지죠. 자, 4차의 극값의 개념은 교과 과정에는 없어. 4차는 거의 안 나오는데 혹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4차의 그래프의 개념도 알고 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개념 이해되니? 네. 한이상 이해되니? 제 앞쪽은 풀어봤어? 네. 자, 수아랑 나영이랑 저기 연우 110페이지 질문 없어? 나도 없어?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 110페이지 푼 사람 110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저 답지. 110페이지 넘어가더니 빨리 얘기해. 지금 자꾸 망설여. 110페이지가 없으시면 118페이지 연습 문제 질문. 자, 아직 연습 문제까지 못 본 사람들은 필수 예제랑 밑에 확인 체크 먼저 풀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선생님, 빨리 푼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개념을 잡아가야 됩니다. 자, 118페이지 질문 없나요? 그럼 그 전에라도 질문, 그 앞에 확인 체크나 필수 예제 질문. 그런 건 맞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 질문 없니? 다 돼? 양이도? 그러면 마지막인가? 최대 최소 134, 135, 136 질문. 147번 또 150번 또
수학은. 같은 점. 자, 다 같이 앞에 봅니다. 요거는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안 푼 사람들도 풀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147번입니다) 자, 이런 함수,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 이외의 점에서 x축과 접하고 극소값 c 마이너스 4 x축과 접하고 극소값 c 마이너스 4를 가지는 3차 함수. 일단 mn의 값을 구하라. 이해되니? 그지? 자, 별표 10만 개 하시고요. 자, 이제는 3차, 4차의 그래프는 x축과의 교점, 그리고 x축과 접하는 점, 교점이죠, 어차피. 이 교점의 개념과 그다음 극대극소의 개념을 가지면 어떤 인수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자, 봐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념은 최고참 배수가 음수, 뭐 양수, 음수는 지금 음수면 일단 감소부터.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셋 중에 하나거든. 이런 그래프가 x축과 접하려면 접한다는 게 그냥 만난다가 아니라 어떻게? 맞닿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지? 맞닿아 있으려면 이런 그래프는 x축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극점밖에 없어. 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어. 다른 이런 점에서는 접할 수가 없다고. x축과 접할 수는 없어. 일반 직선과는 접할 수 있겠지만. 개념 이해돼? 그럼 이런 모양이면 어디서 접할 수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어. 변곡점. 극점은 아니지, 그지? 근데 여기서 이 점에서의 프라임 값은 0, 접선의 길이가 0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접할 수밖에 없다. 얘는 프라임이 0 되는 값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 말은 길이가 0인 직선, 즉 x축과 평행한 직선, x축을 포함해서 x축과 평행한 직선과는 접할 수 있는 점이 없습니다. 얘는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얘 아니면 얘인데 극소를 가진다고 그래. 그럼 셋 중에 극값을 가지는 건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지, 그지? 개념 이해되니? 그래. 그러면 결국 이 3차, 즉 무한진차 3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서 x축과 접할 수 있는 점은 극점 2개밖에 없다고. 극소 아니면 극대. 이해되니? 그럼 만약에 극소에서 접한다고 하면 극소값은 얼마니? 아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가 극소, 여기가 극대잖아. 극소값은 얼마냐? 숫자가 없어도 알 수 있어. 극소값은 극점에서의 y좌표야. 얼마? 0. 만약에 극소에서 접하면 극소값이 0이어야 돼. 근데 극소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4래. 그럼 극소에서 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국 어디서 접해야 된다? 극대에서 접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되니? 극대값 모르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파를 어디 없자. 이해되니?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알파에서 접한다고. 극대이면서 극대에서 접한다는 거죠. 그지? 이해되니? 그러면 원래 fx라는 함수는 최고점 배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일단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방정식의 근이지, 그지? 근으로 알파를 가져야 때문에 인수를 x-알파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해되니? 그 다음은 모두 극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얼마야 돼? 0이어야 되거든. 도함수가 0이 되는 값도 알파여야 된다고. 그럼 도함수도 뭘 가져야 돼? x-알파를 근으로 가져야 돼. 개념 이해되니? x-알파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알파도 0이고 f-알파도 0이잖아. 이걸 알 수 있거든. 그러면 반드시 이 f'-알파도 0이고 f-알파도 0이면 fx라는 함수식은 알파를 근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x-알파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그 도함수도 알파를 근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원래 함수는 x-알파라는 인수를 2개는 가져야 됩니다. 최소. 이게 이제 팁입니다.
이게 다 항함수의 특징이거든. f 프라임 알파도 0이고 f 알파도 0이면 원래 함수 fx는 반드시 뭘 가진다?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정리해줍니다. 그래야 fx는 0이 될 빈도 알파가 되고 얘를 다시 미분하면 어떻게 돼? 합성함수 미분 2의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 하니까 2의 x 마이너스 알파가 되거든. 걔가 0 되는 값, 도함수가 0이 되는 값 또 알파가 된다. 두 개는 가져야 된다. 이해되니? 나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지. 됐니?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알았는데, 그럼 fx는 3차니까, 그제? 얘를 인수로 가지면 또 다른 인수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주어진 식을 보면 얘는 반드시 어디로 지난다? 3차인데, 뭐가 없어? 상수항이 없네? f 0이 얼마야? 0이네? f 0도 0이라고. 이해돼? 그럼 어떻게 된다? f 0도 0이니까, 뭘 가진다? x도 인수로 가져야겠지. 근이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얘는 0,0에서 만나는 또 다른 만나는 요점 x가 만나는 점이 바로 어디다? 0, y축. 여기가 y축. 그래프 이렇게 되죠. 0,0을 지나. 이해돼? 근데 이게 말이 돼? 극소값이 마이너스. 그렇지. 상관없지. 그리고 극소값, 얼값이 마이너스.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그 fx는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인수로 f0도 0이고 f 알파도 0이면서 f 프라임 알파도 0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3차 맞춰주려면 또 f0은 0이니까 x도 인수로 가져야 돼. 더 이상 인수로 가질 필요가 없지 3차는. 초고참 계수는 똑같이. 즉 fx는 이런 식이 된다. 이해돼? 원래 주어진 fx는 n 문자가 두 개인데 얘는 문자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네. 얘를 알파만 구해서 얘를 완성해서 얘를 정비해서 정리해주면 얘랑 비교하면 n은 n이 값을 알아낼 수 있겠지. 그다음 이해되니? 자, fx가 이런 식이면 f 프라임 x는 이제 보여보죠. f 프라임 x는 뭐다? f 프라임 x는 미분하면 되지 뭐. 고배 미분법과 합성함수 미분법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정비해도 되고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x니까 플러스 2알파 x 제곱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맞니?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얘가 0 되는 거야.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4알파 x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알파 제곱은 0이다. 알파라는 값이 있지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해봐야 되지. 인수분해 됩니다. 3, 1 알파 마이너스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알파 또 나오지. 인수분해 하면 얘는 3x 마이너스 알파라. x 마이너스 알파. 당연히 x 마이너스 알파를 도함수도 근으로 가져야 돼. 얘가 아닙니다. 알파는 얼마? x는 얼마? 알파 또는 3분의 1. 근데 우리 알파를 뭐로 잡은 거다? 극대값을 알파로 잡은 거잖아. 그걸 알아냈잖아, 그지? 그래서 극대값을 적해야 되니까 알파로 잡았으면 나머지 3분의 알파는 뭐야 된다? 극소가. 얘가 극대. 얘가 극소가. 맞니? 그 문제 뭐 나와있어? 극소값이 마이너스 하니까 f 3분의 알파. 요게 극소값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안 된다. 극소값. 극소값은 원래 함수 함수값이니까. 얘들이 그걸 어디다 대입한다고? 여기다 대입한다. f 3분의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알파에 3분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요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알파에 제곱 계산하면 3분의 3알파 마이너스 3분의 2알파
곱하면 플러스 9분의 2 알파 제곱. 요게 마이너스. 말이 안 되는데? 무슨 문제야? 아, 제곱이구나. 어쩐지. 오우씨. 알파가 허근이 나온다. 제곱하면 9분의 4 마이너스 27분의 4 알파 제곱. 요게 마이너스. 알파 하면 알파 제곱이 27. 알파는 얼마? 3.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알파가 3이면 우리가 구하는 fx라는 식은 마이너스 x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 정의 정리하면 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9x 이게 쟤랑 같아야 되니 m은 6, n은 마이너스 9 하고 있네.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54입니다. 나한테 질문해. 뭐? 저 A 세제곱 어디가? 네네. 알파 계산은 세제곱으로 해놓고 제곱으로 썼거든요. 얘들이 자꾸 나 실수한 거 소문 내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세제곱이에요. 나한테 얘기해 주셔야지. 소문 다 내고 난 똑같이 할 거 아니야. 됐네. 어떻게 문제 알겠니? 자, 이게 팁입니다.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그런 문제들 풀 때 이제 다항식 3차, 4차의 이런 극값이라든지 뭐 접하는 점, 뭐 x과 교점 이런 게 나오면 fx라는 식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인수 정의를 통해서 인수분해 형태로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훨씬 편해. 이렇게 주어질 때라도 마찬가지. 그냥 이 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시작합니다. 이게 훨씬 편합니다. 알겠네요. 반드시 이 개념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개념. 됐네. 줘야 됩니까? 얘는 이해돼? 근데 fx 어디? 최고차 x가 무슨데? 어. 초록색에서 그런 애 증가부터 해야 되네. 증가부터 해야 된다고. 뭔 소리야? 잠깐만. 초점이 안 쓰면 감소부터 증가부터 어쩌나? 어이씨 죽을래? 말이 안 되는데. 야, 이걸 뒤집으면 그때가 먼저 나오는데 이 자식아. 3분의 알파도 작은데 지금. 이해돼? 2차를 생각해. 2차를 2차의 아래로 블록이 청청에서 양수일 때지. 헷갈리면 그걸 하라고. 지그재그로 간다 그랬잖아. 바로 반복된다 그랬잖아. 줘야 됩니까? 너 숙제 해왔니? 야! 시험 제일 빠른 놈, 야! 저 새끼가 저거, 아니, 저 당 채울 줄만 알았지, 저거, 그 당 채워서 어디다 쓰려고. 이거 보면 거의 완벽하게 마스터 돼 있기 때문에 난 그따위가 필요 없다. 컨디션 조절만 하면 된다. 라는 오해를 살 수 있잖아. 자신 있어? 전우야? 나 누구랑 얘기했는데 쌩까지 가니? 와, 이거 거의 뭐 시비 거는 건데 한번 해보자는 소리고 이거. 저 수컷은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수컷 얘기했잖아. 수컷은 나를 쳐다만 봐도 나를 왜 쳐다봤는지 나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니까. 자, 150번 봅니다. 하루에 A 제품 X개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FX라고 하죠. 그 비용을 이렇게 계산한대. 이거 생산된 제품은 개당 120원에 모두 판매됩니다. 하루 X개 만들어서 개당 120원? 1200원? 1200원. 모두 판매될 때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하루에 생산해야 할 A 제품의 개수를 구하시오. 맞니? 자, 조건이 뭐냐? 이익이 최대가 되게 하라는 문제지. 그럼 무슨 식을 만들어 가야 된다? 뭘 구하는 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익을 계산하는 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익이 최대가 되면서 하루 이익 계산.
하루 이익을 계산하시면 PX라고 합시다.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니? 하루에 X개 만들어서 개당 120원에 판매한대. 맞니? 근데 왜? 들은 비용이지, 비용. 비용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익이라는 게 하루 생산된 제품마다 1200원에 파니까 개당 가격에다가 판매 개수를 곱하면 되지만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하루 판매액, 총 판매액에서 뭘 빼야 돼? 비용을 빼야 돼. 그래야지 내가 남는 순수한 이익이 되겠지. 그잖아. 요즘 니들도 왜 밖에서 밥 사 먹으면 알잖아. 밥값 많이 올랐지. 그 왜 그럴까? 진짜로 라면 값이 올라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보통 외식 물가를 체감 외식 물가를 산정할 때 가장 많이 기준을 잡는 게 냉면이거든, 우리나라는. 냉면. 냉면이 여름 한철 음식이잖아. 그지? 근데 여름에 사람들이 더울 때 가장 많이 먹는 서민 음식이 냉면이야. 그래서 냉면을 기준으로 많이 잡는데 요즘 냉면 한 그릇 가격이 서울 기준 15,000원이랍니다. 냉면 한 그릇. 보통 냉면은 양도 얼마 안 됩니다. 성인 남자 기준으로 간식입니다. 나는 절대 냉면 한 그릇으로는 배가 안 찹니다. 그게 15,000원이래. 그 15,000원에 왜 그렇게 물가가 올랐을까? 왜 15,000원 받을까?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남다 그러면 파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 냉면 가격이 올랐다는 건 냉면 원자재 가격, 뭐 메밀값이라든지 밀가루 값이라든지 이런 게 오른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올랐지만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이런 기타 등등등이 다 오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한다고. 비용. 이해되니? 내가 시장 가서 1,000원짜리 한 개에 1,000원에 사와가지고 1,500원을 판다고 해서 난 무조건 한 개 팔 때마다 500원 남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절대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개망합니다. 이상하게 장사는 잘 되고 잘 팔리는데 자꾸 내 통장에서 돈만 빠져나가. 쌓이는 돈은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그렇게 팔아가지고 하루에 얼마씩 이익을 판매액을 팔아도 인건비 주고 전기세 내고 월세 주고 하면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계산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루 이익은 총 판매액, 하루 판매액에서 뭘 빼야 된다? 하루 비용 빼야 된다는 거지. 총 판매액은 어떻게 보느냐? 하루 X개를 파는데 계산 1,200원을 파니까 1,200의 X가 되는 거야. 여기서 뭘 빼야 된다? 비용, FX를 빼야 된다. 이게 하루 이익을 계산하는 식이 돼요. 이 PX의 식은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이 뭘 봐라? 최대, 이익이 최대가 되려면 그때 뭘 봐라? 제품의 개수, 즉 X값을 구하라는 거지. 얘가 최대가 되는 X의 값이고 그럼 FX가 3차니까 빼면 1차, 3차 빼면 어차피 얘도 3차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니? 이 주어지는 3차식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죠. 3차 이상의 식의 최대값 구하려면 뭐 해봐야 된다? 극점. 그래프가 필요 없다 그랬어. 3차, 4차는 그래프 개념 알고 있으니까. 극점 구하고 경계값의 함수값 구하고. 근데 여기서 경계값, x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대신 개수니까 x는 뭐보다 0보다는 커야겠지 뭐. 개수니까. 0보다 큰 범위에서 그치? 경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극대가 최대가 될 거라고 해요. 실수 전체 집합. 0보다 큰 부분에서. 그다음 이해되니? 그거 뭘 나에게 이해되니? 계산 생각할게요. 뭐 나와 있을까? FX 빼면 빼가지고 정리하면 3차 나오겠지 뭐. 감소부터 한 3차가 나올 거라. 이해되니?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일반 3차 함수, 이런 3차 함수는 최대도 최소도 안 가집니다. 계수 증가하고 계수 감소하니까. 근데 얘는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어디서? 이런 데서 잘리면 0보다 큰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극대가 이 범위에만 들어가면 극대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최고층에서 음수니까 감소부터 한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니? 그 최대가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죠. 즉 극대점의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P'X가 0이 되는 거야. 중에 뭐부터? 그래프가 뭐부터 나온다? 극대가 뒤에 나오는 거니까 더 큰 은.
큰 근이 바로 최대가 되는 x의 값이 되겠지. 바로 구할 수 있다. 3차, 4차의 그래프는 증가표 필요 없습니다. 알겠네. 그리고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결국 극대 극소 구하고 경계가 주어지면 경계값에 함수값까지 구해서 그 네 가지 값 중에 제일 큰 값이 최대, 제일 작은 값이 최소. 얘들이 패턴을 시켜서. 자, 다른 질문 없나요, 여기서? 자, 일단 여기까지가 숙제였는데 일단 연습 문제 풀어오는 친구들은 다른 질문은 없다. 맞습니까? 됐고. 아니 연습 문제까지 못 푼 친구들 또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근데 어떤 기회가 이럴지 방역식 부르시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질문 없지? 그지 없느냐? 자, 그러면 오늘 방정식 부등식 쪽 보도록 합시다.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로 이제. 자, 이 파트의 개념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여기서 아마 까다로운 문제들, 실제로 그래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이 파트입니다. 이 파트. 자, 앞에 봅니다. 우리 3차 방정식의 실근, 방정식의 실근의 개념은 그 방정식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x축과의 교점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해서. 그지? 자, 우리 1학년 때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세의 실근을 가지든지, 또는 실근 하나, 중근 하나 가지든지, 그지? 또는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가지든지, 또는 3중근, 세 개가 다 겹치는 근을 가지든지. 요 경우밖에 없다고. 어차피 그건 이제 중근에 포함되는 거니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었지, 그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풀었느냐? 1학년 때는 3차는 반드시 인수분해 하면 1차와 2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1차 쪽에서 나오는 근은 반드시 실근. 그럼 2차 쪽에서 어떤 근이 나오느냐에 따라 전체 3차의 실근이 결정된다라고 해서 인수분해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근이 나와야 전체 3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근인지를 확인하셨다. 인수분해로 확인했는데 이제는 뭘 그릴 수 있으니까 3차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x축과의 교점을 바로 알 수 있다. 3차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이걸 뭘로 결정한다? 그래프에서 중요한 극점. 극대와 극소를 보면 극대가 양수, 극소가 음수. 맞네? 극대와 극소의 곱이 극대값과 극소값.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곱이 음수야. 이해되니? 극대와 극소의 곱이 음수라는 소리는 극대가 양수, 극소가 음수일 수밖에 없지. 극대가 음수, 극도가 양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무조건 커야 되니까. 이해되니? 여기 양수, 음수. 극소는 극대가 양수, 극소가 음수면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 그럼 x가 교점이 딱 3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해되니?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중근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중근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x가 접하는 점이 중근이거든. 그럼 이 중근을 가지려면 극소가 얼마? 0. 여기서 중근을 가지면 극대가 0이 됩니다. 극소랑 극대 둘 중에 하나가 뭐다? 0이라는 거지. 그 말은 중근을 가지려면 극대랑 극소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은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반드시 0일 수밖에 없다. 이해되니?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이면 극대값 양수, 극소값도 양수. 이때는 극대 음수가 전부 음수. 이러면 x축과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깁니다. 맞니? 요거 아니면 요거. 즉 얘는 실근 하나, 나머지 두 개는 뭐? 허근 가득해. 실근 한 개, 허근 두 개를 가질 때는 극대와 극소의 곱이 극대값과 극소값의 보가 같아야 되니까 곱이 양수입니다. 극대값, 극소값의 보를 가지고도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를 따질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안 하거든요. x 이외에 다른 문자가 여러 개 들어있으면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이 미분을 통해서 극대값, 극소값의 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어진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지는지 판별해낼 수 있다. 그냥 이해되니? 여러 개.
자, 그럼 이 개념을 응용하면 꼭 x축과의 교점이 아니라 어떤 일반 직선과의 교점 또는 두 함수 사이의 교점. 이해되니? 교점 어떻게 본다고? 연립방정식이겠지, 그지? 연립방정식의 극대극소 그래프를 가지고 두 함수의 교점, 개수, 바로 실근의 개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 교점의 x좌표의 부호까지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개념이 되니? 그 파트지. 자,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연습해 봅시다. 이 파트는 아주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 미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27번 봅니다. 141페이지. 자,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은 판별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를 구해보지 않고는 근이 어떤 근을 가지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 그래프의 개형만 알면 근이 어떤 종류의 근을 가지는지를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x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생긴지만 알면 됩니다. 항상 뭐 극대와 극소만 알아내면 된다고 그랬어요. fx라고 합시다. f 프라임 x 극대 극소를 구하려면 극값 구하려면 미분해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얘가 0이니까 x가 0 또는 2 맞니? 그리고 최고점에서 양수니까 증가부터 그럼 f 프라임이 0이 되는 값이 두 개 생기는 3차는 이 그래프로 그럼 뭐부터 나온다? 극대부터 극소. 그럼 극대와 극소의 곱은 f0과 f2 얘가 극대값 극소값이 되겠지, 그지? 이 곱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아보면 됩니다. 이해되니? F0은 0 대입하니까 2 곱하기 F2는 2 대입하면 8 플러스 10 4승 12 음수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하니까 마이너스 4로 음수가 나오네. 극대와 극소의 곱 얘가 극대 얘가 극소. 극대와 극소의 곱이 음수라는 건 극대 극소 두 개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 다르다라는 뜻이지. 그럼 당연히 극대가 양수고 극소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 극대값 요 값이 요 y값이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얘가 음수 얘가 양수가 되겠지. 그럼 x축과의 교점 즉 방정식의 근이 몇 개?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이해되니?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려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해되니? 극대값, 극소값만 구해보시고 그 곱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봅니다. 알고 힘들어. 이해되니? 여러분, 되게 기본적인 3차 함수, 3차 방정식의 실근. 방정식의 실근은 그 함수식과 방정식과 똑같은 함수식과 x축과의 교점이다. 바로 구하면 된다. 그럼 이 개념을 응용하면 어떻게? 이번에는 28번처럼 일반 직선과의 교점 또는 두 함수와의 교점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그 다음 페이지 28번 봅니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 이 다음과 같은 실근을 가지고 놓거라. 이 방정식의 실근에 관한 문제죠.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은 앞에 봅니다. 실제로 얘는 뭐예요? 3차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우리 아까처럼 어떻게? 극대와 극소의 곱만 알아보면 된다고. 특히 k가 어디 들어있어요? 상수에 들어있거든. 그럼 미분한 값이 0, 극대를 구할 때는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가지게 하는 x의 값은 k값이 안 나옵니다. 그럼 구할 수 있고 극소값, 극대값은 그 x의 값은 원래 함수 여기다 대입한 값이니까 그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둘 다 k가 나올 거야. 그 k에 관한 식, 극대와 극소의 곱이 양수면 서로 다른 세 실근, 음수면 서로 다른 세 실근, 양수면 실근 하나 혹은 두 개, 0이면 뭐다? 실근 하나, 중근 하나. 이해되니? 그런 방식으로 따지셔도 됩니다.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이해되니? 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의 근의 종류를 계산하라고 하면 반드시 지금 가르쳐 드리는 이 방식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식은 다 있습니다. 이걸로 풀어야 돼요. 원래 했던 그 방식으로는 미정계수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적분 우리 이제 3월 때 배우는 미적분 단원까지 들어가면 똑같은 함수 또 나오거든. 이제는 3차, 4차가 아닌 일반 초월 함수들이 나오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 반드시 지금 이 방식을 이용하셔야 돼. 어떻게 보느냐? K 값 구하라니까 K만 남긴다고. 대신 K의 개수가 얼마야? 음수잖아. 양수를 만들어. 그럼 어떻게 K만 이항시켜? K의 개수가 양수면 K를 남기고 나머지를 이항시키면 돼. 어차피 K의 범위를 구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K의 범위나 K 값 구할 거기 때문에 K를 K 자체로 그대로 남기는 게 니들이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다. K를 이항시키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K다 라는 이런 식이 되거든.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좌변에 있는 식을 fx 얘로 보고 우변의 식을 gx라고 보면 이 두 함수의 무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 바로 위에 이 식 우리가 구하는 방정식이 되거든. 이해되니? 그럼 주어진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연립 방정식의 실근을 의미하는 거고 연립 방정식의 실근은 바로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실근의 개수는 연립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개수랑 마찬가지야. 개념 이해돼? 그래프에서 교점으로 찾는다. 교점. 이렇게 잡고. 자, 얘는 비정계수 없습니다. 3차 함수입니다. 그래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지? 얘는 y는 k라는 상수함수. x축과 평행한 직선이요. 얘 그래프 그려놓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어디에 어떻게 그려져야 두 함수의 교점이 몇 개가 생기는지 어떤 때마다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개념 이해되니? 이 방식으로 항상 연립 방식으로 풀어야 돼. 자, fx부터 봅시다. f'x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0 되는 거.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x는 마이너스 1 또는 2. 3차에 f'이 0 되는 값이 2개 그리고 최고점 배수 양수니까 증가부터 하면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맞니? 대신 이건 디테일하게 그려야 돼. 극대값, 극소값 다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y절편까지. y절편은 얼마다? 요거 0이지 그지? f0은 0이니까 0,0은 지나고 됐니? 그 다음은 극대값, 극소값.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f 마이너스 1 극대값 f2 요 값도 그려야 됩니다. 극소값 먼저 나오면 뭔지 아니까 f-1은 원래 함수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7, 플러스 7 f2, 2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4니까 마이너스 20 맞니? 그럼 여기 마이너스 20 얘가 플러스 7 그지? 그럼 0,0을 지나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과 2니까 0,0을 지나고 여기 마이너스 1대 극대값이 얼마? 7 극소값이 2일 때 마이너스 20 이런 그래프라는 거죠. 맞네. 자, 얘랑 뭐랑 이겼죠? y는 k y는 k라는 직선은 상수함수 x축의 평행한 직선. 그럼 k 값을 모르니까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이 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겠지 그제? 그 교점이 바로 뭐다? 연립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되는 거고 교점의 개수가. 이해되니? 그 연립방정식이 바로 얘거든. 이해되니? 그럼 얘 실근의 개수는 y는 k랑의 교점의 개수랑 마찬가지. 1번 서로다른 세 실근을 가지게 하라. 그 말은 x축과 평행한 직선과 얘의 교점이 몇 개 생기게 하라? 3개 생기게 하라. 그럼 어떨 때가 기준이냐? 자,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되니? 교점 몇 개? 하나밖에 없네. 얘도 한테 내려가. 이렇게 지나도 하나지, 그지? 맞니? 그럼 K가 점점 올라가다가 어디에? 요 정도, 요 극대, 극소와 뭐 할 때? 접하면 몇 개? 2개. 얘도 극대와 접하면 몇 개? 2개. 이때는 2개라. 이 2개라는 게 실근 1개, 중근 1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중근이야. 마이너스 1 중근이고, 여기 2가 중근이야. 이해돼? 그럼 3개 생길 때는 어떨 때 3개 생길까? 가리나. 교점 3개는. 이렇게 생길 거지.
이해되니? 이런 사이. 요 사이라고 보세요. 서로 다른 세 실근. 아이고 힘들어. 이해되니? 개념 이해돼? 그럼 결국 K는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요 사이. 그래서 구하면 자, 두 개가 될 때는 얼마? K가 얼마일 때? 정확하게 얼마일 때? 7일 때. 극대값이었어요. 맞니? 이때는 K가 7. 이때는 K가 얼마일 때? 딱 마이너스 20일 때는 딱 두근 하나, 실근 하나. 맞니? 그럼 K가 얘보다 크면 즉 어떻게 해요? 이거 한 개. 얘도 한 개. 이 한 개는 뭐다? 실근 한 개, 혹은 두 개라는 소리입니다. 항상 3차는 무조건 그는 3개. 이때 K 값은 얼마 된다? K가 7보다 크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은 됩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할 때는 어떻게 K가 7보다 크고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7보다 작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근의 개수들을 만족하는 K의 값을 그래프의 교점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 그래서 교점의 개수만 구하면, 즉 실근의 개수만 구하면 아까처럼 극대극소 바로 이용해도 됩니다. 대부분이. 이해돼? 자, 그런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간다고. 자, 이렇게 보면 그 다음 페이지 봐봐. 143페이지. 페이지 29번. 몇십만 개. 자, 어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을 갖고 서로 다른 세 실근, 실근은 세 개인데 그 실근 중에 양의 실근이 두 개고 음의 실근이 하나가 가지고 하나. 근데 부호까지 물었다. 얘는 절대로 그냥 풀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방식. 자, 일단 자, 문제가 자, 이 방정식 N 실근 중에서 양수 두 개, 음수 한 개 생기게 만들어야 돼. 바로 구할 수 있어. 여기서. 어떨 때? 저한테 양수 두 개, 음수 하나면 일단 실근은 세 개는 되잖아. 이제 세 개면 얘와 얘 사이인데 잘 봐. 이렇게 지나면 실근은 교점이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요 교점 X 앞에. 요게 실근이거든. 얘는 음수, 얘는 양수, 얘도 양수. 실근 세 개 중에서 양수 두 개, 음수 하나 생긴다. 이해되니? 이해돼? 근데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지나도 얘는 세 개가 된 점이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요 점은 뭐나? 음수. 여기도 X가 음수, 여기 양수. 양수 두 개, 음수 하나 생긴다. 이해되니? 그 다음 딱 X축에 해버리면 어떻게 돼? X가 교점은 교점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얘는 0이네. 서로 다른 세 실근 중에 0을 반드시 가질 때 이렇게. 개념 이해되니? 결국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만들 상수함수와의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서 그 연립방정식의 실근은 바로 교점의 개수다. 교점의 X좌표라는 개념으로 풀면 지금처럼 어떤 거? 근의 개수, 종류뿐만 아니라 부호까지도 판단해낼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 방식으로 풀셔야 돼요. 개념 이해되니? 잘 듣고 있니? 네. 하긴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143페이지에 필수 29번에 2번 봐. 1번, 2번이 전부 뭐야? 1번은 양의 실근, 음의 실근. 즉 실근 3개인데 양수 몇 개, 음수 몇 개 가지라는 문제고 2번은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갖고. 자, 그럼 실근 하나, 허근 하나 갖는데 여기 봐봐. 앞에 봐. 자, 여기서도 실근 하나, 허근 하나 갖을 때는 어떻게? 실근을 하나니까 교점은 무조건 실근입니다. 실근, 교점의 개수는. 이해되니? 3차 방식의 그는 무조건 3개. 그 중에 실근이 몇 개고 허근이 몇 개인지 보면 되거든.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건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라는 소리야. 자, 실근 하나일 때는 이때도 실근 하나고 이때도 실근 하는데 이것도 차이가 있다고. 얘는 실근이 여기 가면 여기서 나온다. 음수야. 얘는 실근이 뭐다? 여기서 나온다. 양수야. 실근 하나 혹은 두 개 가질 때도 그 하나의 실근의 부호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이고 힘들어.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하여튼 모든 실근의 부호까지도 결정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프로 해결하고. 연립방정식의 그래프. 개념 이해되니?
이 패턴을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방정식은 이렇게 방정식의 실근 또는 방정식의 근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이 방식으로 이해되니? 자 그러면 지금 143페이지 29번 풀어봅니다. 필수 29번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풀어봅니다. 직접 1번 2번 다 그래프 그리시라고 해서 자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K를 남겨두고 K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K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이항해. 나머지 3차, 2차, 2차를 이항하라고. 밑에도 마찬가지야. K가 플러스니까 K를 남기고 나머지를 이항해서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개념 이해되니? 최고치한 개수가 꼭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상관없다고. K의 부호를 양수로 만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해되니? 아니냐? 다 했어? 내가 낸 프린트는 가져는 왔니? 쟤도 다 안 풀었고 다 안 풀었잖아. 그냥 얘기를 해봐.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봐. 계획이라도 들어보자. 뭐 생각은 있을 거 아니야. 자신 있냐고. 어? 너 조금 달라 임마. 어? 시간을 보더라 이번엔. 해볼 거지? 뭐라고요? 알면 오늘 쌤 앞부분도 내릴 미분 부분도 내릴 테니까 조건을 다시 다 풀어. 어린이. 네. 여러분 학원 버스 타는 사람 갈 때. 잠깐만 얘들아 학원 버스 타는 사람 집이 한산동 그래프만 보입니다. 그래프만. 자 그리고 주의할 게 뭐냐면 그래프가 무조건 첫 번째 기억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그래서 F'0이 몇 개인지 F'0이 되는 X값이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보여봐야 돼. 대부분 첫 번째 유형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첫 번째 유형 아니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봅시다. 우리가 이거 같은 거니까. 자, 얘가 양의 실근 한 개랑 서로 다른 두 선을 갖고. 자, 그러면 K가 상수에 들어있으니까 이 상수에 들은 K를 부호가 플러스 1이니까 K를 남기고 나머지를 이항하는 거. 이렇게. 최고치한 개수가 음수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fx를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x gx를 k라고 두면 열림이니까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 거지. 미분부터 하면 얘가 되고 얘가 0이 되면 x에 되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3, 1, 2, 2 3, 2, 6, 2,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x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2. F'X가 0이 되는 값이 두 개인 3차는 최고치한 개수가 음수니까 감소부터 하는 이런 게 0이겠지. 이해되니? 그렇게 될 거고 얘는 반드시 0,0을 지나네. 0. 그지? 그리고 극소가 먼저 나는 여기가 극소 극대. 이해돼? 이런 식으로 0,0.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여기가 2. 그때 극대값, 극소값도 알아봐야 되니까 F-3분의 2와 F2 알아보면 됩니다. F-3분의 2는 요 식의 fx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귀찮아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7분의 40 그때는 2, 8 여기가 8 여기가 마이너스 27분의 40 이거 말하면 됩니다. 자, 얘랑 뭐랑 교점? y는 k. 여기 교점이 실근 하나 혹은 두 개가 되려면 교점이 하나만 생기게 된다고. 나머지 두 개 교점이 없어야 허근이니까. 실근이 하나만 생기려면 어디에?
얘를 기준으로 적할때 기준으로 위쪽에, 얘는 적할때 기준으로 아래쪽에, 얘는 위쪽에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 그지? 실근을 하나만 갖는다라고 하면 8보다 커도 되고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작아도 된다고. 이해되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놨다고? 그 한 개의 실근이 부호가 나와 있지?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답니다. 할인아, 양의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를 가지려면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니? K가. K가 8보다 크면 실근은 여기 생기잖아. X의 값은 음수라고 음의 실근이 생깁니다. 따질 수 있겠니? 근이라는 건 교점의 X좌표입니다. X좌표. 무조건. Y좌표가 아니라. X좌표 음수라고 여기 생겨요. 어디 생겨야 돼? 여기 생겨야 돼. 얘보다 작아야 돼. K는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작아야 양의 실근 하나랑 허분 두 개를 가진다. 따질 수 있겠니? 이런 방식으로. 이해돼? 자, 그러면 위의 문제도 그냥 밑에 거로 풀어봅시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음의 실근 두 개랑 양의 실근 하나를 가질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데 음근 두 개, 양근 하나 가지는 경우 어떻게 보면 돼요? 음근 두 개, 양근 하나. 자, 일단 세 개를 가지려면 이 사이에 있는 데로 그치? 그럼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되니? 실근이 세 개인데 이 실근 세 개의 부호는 어떻게 되니? 자야 마이너스 음근 몇 개? 한 개. 한 개, 양근 몇 개? 그래, 양근 요 두 개, 양근 플러스. 음근 하나. 그는 반드시 x의 값이어야 됩니다. 알겠니? x의 범위를 보여. 그러면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되는데? 얘도 교점은 3개야. 근데 음수 2개, 양수 하나 생기지? 이해되니? 그럼 요 범위는 어떻게 된다? k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는 크다가 되고 요 범위는 어떻게 해? 0을 기준으로, 즉 x축을 기준으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돼. k가 0보다 크고 얼마? 8보다 작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음근 하나, 양근 두 개. 이게 음근 두 개, 양근 하나. 구별할 수 있겠니? 근데 부호까지 모르면 반드시 이 방식으로. 자, 여기까지가 방정식의 활용이었습니다. 방정식. 됐니? 그 뒤에 있는 30번, 필수 예제 30번도 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잖아. K 잡고 이 장면에서 똑같이 그렇게 그려서 K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근이 몇 개인지 서로 다른 세세근인지 중근인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방정식의 활용이었고 부등식. 실제로 정확하게는 절대부등식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의 개념도 그래프의 개념을 가지고 최대최소의 개념을 풀어줄 수 있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부등식이. 어떤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 식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값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이해되니? 어떤 식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 말은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해되니? 이 방식으로 최대 최소의 개념으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풀어낼 수 있다. 우리 1학년 때도 절대부등식을 배웠는데 그때는 2차 절대부등식만 배웠거든. 그 그래프의 개념으로 항상 붕 떠 있는지 가라앉아 있는지 뭐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3차부터는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최대 최소의 개념으로 푼다. 개념 이해되니? 자, 이건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해보도록 합시다. 자, 화장실 다녀오세요. 쉬었다 하기.